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뭐 투자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그냥 사놓기만 하면 오른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공부 안 하고 한두 달 공부 안 하면 또 뒤처지게 되거든요. 오늘 나온 신상 ETF를 가지고 여러분 전반적으로 계좌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드웨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ETF가 출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을 각각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테지만 실제로 흐름을 보면 어느 하나가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기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시장을 리딩하는 종목이면 확실합니다만,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를 동시에 놓고 보면 엔비디아 그리고 이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 맞춤형 반도체의 중심인 이제 브로드컴과 경쟁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뒤에 TPU, 구글의 TPU도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밀릴 때 상승하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같이 오를 때는 또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그러면서 지금 빠져 있는데 또 엔비디아가 오르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투자하는 것은 이 변동성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지만 두 개를 동시에 들고 가면은 반도체에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큰 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방금 말씀드린 분산 개념에서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을 동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보셨는데요. 오늘 나온 ETF는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플러스입니다.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종목을 봐도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브로드컴, 마이크론이 각각 20%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60,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드웨어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ETF 중에서 소프트웨어 탑10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팔란티어와 구글, 세일즈포스, 오라클, 애플로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을 하면서 동시에 상승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분산해 놓게 되면은 나스닥 100을 하나만 투자하게 되는 것보다도 같이 투자하면 하나가 뭐가 밀리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밀리는 것을 더 사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리밸런싱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투자하는 ETF 방법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큰 틀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포트가 쏠리지 않게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탑3에 집중하는 이제 플러스 종목들과 같이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건데 상장일은 1월 13일이고요. 보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만 기술주가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또 이게 약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종목은 엔비디아와 TSMC, 브로드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종목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쏠려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타이밍 그리고 흐름이 잘 맞게 되면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같은 그런 컨셉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 가능할지에 대해서 종목들 살펴보면은요. 앞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뭐 20만 여지없이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TSMC는 AI 칩을 실제로 찍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GPU든 뭐 맞춤형 칩, 에이직 반도체든 이 최첨단으로 이 어려운 공정을 바탕으로 실제로 찍어낼 수 있는 설계를 잘하냐 보다도 양산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가 지금 핵심 산업 아니겠습니까? 15일 날 TSMC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매수하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진다 혹시나 하게 되면은 TSMC 관련된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뭐 알 수 있듯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공장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밸류체인 정도는 아닌데 보면 연산과 제조 연결 쪽으로 크게 이제 메모리까지 10개 정도의 종목들을 잘 구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엔비디아는 연산 쪽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GPU가 이 플랫폼이 일단 표준이 돼야 됩니다. 돈이 가장 먼저 몰리는 AI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일 거다라는 생각은 하시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브로드컴도 이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 맞춤형 반도체의 시초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브로드컴은 연결 네트워킹 쪽에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그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속기 역할. 제조 쪽에서 TSMC 있고요. 제조 쪽에서 마이크론 최근에 상승폭이 되게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조 쪽에서 TSMC와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난 거죠. 연산에서 또 AMD, 또 연산에서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이 같이 큰 틀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벨도 AI 가속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브로드컴과 같은 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목 현상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램버스하고 우리 샌디스크 최근에 뭐 제 방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메모리 쪽에서 이제 투탑
들어가 있습니다. IP 쪽에서도 ARM, 그래도 크레도 네트워크 이렇게 또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두세 개 종목으로 나누어 있는데 큰 틀에서 반도체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RM은 특히나 엔비디아가 지분을 들고 있어요. 영국 회사인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 이런 종목들을 한두 개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하나만 투자하는 것 말고 반도체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을 나누어서 투자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 여기가 좀 비어 있어서 뭐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한 달, 그리고 3개월, 6개월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은 6개월 동안 보면은 비슷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이 AI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야 되는데 그 2차 가공물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무래도 언제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따로 들고 있게 되면은 얘가 아니라 따로 들고 있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밀려 있으면 최근 요걸 사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시장 움직임을 같이 좋을 때는 또 같이 올라올 거고요. 또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 또 얘를 사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이나마 우리 시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리밸런싱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느낌 아실 것 같고요. 탑3가 ETF의 성과를 사실상 결정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집중되어 있잖아요.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스닥 100이라고 해서 S&P 500이라고 해서 100개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S&P 500개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성이 좋은 종목들의 자금이 몰린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산보다 분산된 집중이 더 유의미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는 서버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상승 국면은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고요. 브로드컴은 신제품 사이클이 조금 더 빠르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는 같이 흔들리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 살펴보시고 마이크로는 이 AI 메모리 사이클 국면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 쪽은 또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변동성이 또 커지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AMD도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샌디스크는 지금 저장 공간, 스토리지, AI가 커질수록 이 저장도 좀 많이 필요한 국면에서 골고루 잘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종목들 다 매력적이거든요. 하나, 두 개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분명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정리를 해보면 오를 때는 사실 걱정이 별로 없죠. 저만 해도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빠질 때 놓고 보면은 나스닥 100을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같이 다 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반도체가 분명히 필요한 건데 더 많이 빠지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게 되면은 더 반등할 때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볼 충분한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고요. 기존 포트와 겹치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비슷한 종목들을 섞은 ETF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백화점 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분산 측면에서는 좋지만 리밸런싱 할 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타고 테마가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컨셉들 집중되어 있는 이제 분산의 컨셉 살펴보시고 나이 쪽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2030은요 너무 투자하기 좋은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대용으로 투자하기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4050, 60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코어로 100%다 들어가면 부담스럽습니다. 또 대세 하락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인출이나 뭐 큰 돈이 나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분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커버드 콜이나 리츠, 배당, 금 이런 것들 같이 섞어야 되는 포인트 가장 어려운 국면인데 시드가 잘 불어나는 또 때이기도 하니까 분산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에티 자산 형태로서 한 1, 20% 정도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 차원에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60대부터는요 사실 포트 내 주력으로 투자하시면은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와닿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드도 많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을 대비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 기존
배당 포트를 잘 구성하셨을 텐데 이 배당 포트로 한 2, 3년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장기로 이 구매력 유지 차원에서 배당이 아무리 6에서 8%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 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단기간의 승부를 보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중장기로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ETF 중심의 재테크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주 계열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대세는 기술주, AI 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력 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안정적으로만 채권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너무 리츠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 집중되어 있는 포트, 큰 돈으로 나스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오늘 상장한 ETF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